라면 좋아하세요? 예, 좋아하긴 하는데 요새는 겁나서 먹을 때마다 좀 찝찝해요. 아, 진짜요? 뭐가 겁나는데요? 먹을 때는 진짜 좋은데 먹고 나면 이제 속이 좀 더부룩하더라고요. 네. 나이가 들어서 이제 그런가? 아니, 노 절대 아니고요.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그게 좀 밀가루가 안 좋아서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들어오는 밀가루에. 혹시 안전뱅이 밀이라고 들어봤어요? 아니요, 그 안전뱅이라 그래서 탁 땡기진 않은데 밀이면 다 똑같은 종류 아닌가요? 밀에도 종류가 많습니다. 원래 한반도에 기원전 200년부터 있던 밀 종자가 안진뱅이 밀인데요. 토종밀. 네. 이게 일제강점기 때 일본으로 갔다가 다시 미국으로 건너가 개량된 게 지금 우리가 먹는 미국산 밀이에요. 우와. 그러면 이거는 거의 그거네요? 할아버지 밀? 원조 밀을. 네. 근데 이제 그럼 미국산 밀이 원래 우리 거였던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우리 밀을 개량한 거죠. 근데 원래 우리 밀을 아직도 키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한국 사람이면 이 한국밀, 토종밀이 더 몸에 잘 받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 안진뱅이 밀로 만든 라면이 있는데 저도 먹어보니 속이 불편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왠지 좀 맛이 없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선입견이 있었는데 맛은 일반 시중 라면에 비해 전혀 밀리지 않습니다. 그 어느 정도 급인가요? 요즘 유행하는 진짬뽕 급인가요? 짬뽕 라면은 아니고 그냥 일반 라면인데 신라면과는 대등하다. 그 정도면 괜찮죠. 그러면 좀 가격이 비쌀 것 같아요. 한 박스에 20개가 들었는데 32,000원입니다. 개당 1,600원 꼴인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우리밀 라면이니까 건강을 생각해서 좀 비싼 라면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사실상 풀무원에서 나오는 안튀김면? 그 가격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근데 이제 이거 이름은 뭘까요? 네, 토종밀 안진뱅이밀 라면입니다. 주문은 NK투데이로 해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70-4234-0501. 휴대폰은 010-7561-0615. 네, 이메일은 nketoday21@gmail.com입니다. 입금 계좌는 농협 302-1037-8710-41 예금주 김영경. 김영경이 누구신가요? 저희 사무국장입니다. NK투데이가 추천하는 토종밀 안진뱅이밀 라면 바로 주문해보세요. 저도 주문하러 갑니다. 고고씨. 안녕하세요. 김혜민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문경환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자 윤탱입니다. 해외 학자들 대북 안보리 체제는 이중잣대라는 지적을 했다고 하는데 그 이중잣대라는 게 상당히 위험한 잣대더라고요. 네. 우리 삶에서 좀 많이 있지 않나요? 네. 그렇죠. 네네. 나를 재는 잣대와 남을 재는 잣대가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막 이런 잣대들. 근데 우리 인간과 인간 개개인의 관계에서도 이중잣대가 위험한데 국제사회에서 이중잣대는 자칫 잘못하면 전쟁 위험으로 번질 수 있는 그렇죠.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대체 어떤 거를 지적을 했는지 궁금한데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가 사상 최대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 네, 근데 이제 사실 알고 보니까 이 제재 결의가 3월 중순에 있었죠. 네. 네, 그 전에 안보리 제재가 좀 문제가 있고 이게 좀 비효율적일 거라고 주장했던 해외 학자들의 이미 있었던 걸로 밝혀졌어요. 네. 이게 사실 저희가 영어를 못해서 이런 것들을 미리 밝혔어야 되는데 이제야. 해외 학자들이 한글로 좀 써주면 좋을 것 같은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네. 영어도 안 되고 나중에 보면은 스페인어도 안 돼서 네, 러시아어까지 안 돼가지고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언론사에서. 일단은 그 북한 인공위성 발사한 날이 2016년 2월 7일이에요. 네. 그때 이제 캐나다의 세계화 연구소라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CRG라고 합니다. 거기서 홈페이지가 있는데 거기 글로벌 리서치라고 해요. 글로벌 리서치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에는 최근에 미국의 정치평론가인 스테판 랜드먼이라는 사람이 그 북한에 대한 서양의 이중잣대라는 글을 실었습니다. 네. 이 스테판 랜드먼이 사람이 이제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은데 이 사람은 이제 그 책을 많이 쓴 사람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쓴 책이 뭐냐면 우크라이나에서의 일촉즉발의 위기라는 책을 썼어요. 네, 우크라이나에서의 뭐 지금의 상황을 좀 다룬 책이겠죠.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미국에서 진보 라디오 뉴스 시간에서 라디오 진행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원래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원래 이 사람은 그 시장조사 매니저라고 해서 쓰고 혹시 마케팅 매니저 뭐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전혀 네. 관계 없는. 네. 네. 이게 이제 주업이고 이거 부업인가? 네네네. 지금 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버드대를 나오고 펜실베니아 대학 MBA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런 어디라고 하나요? 경영이라든가, 네, 이런 보험이라든가, 이런 금융 쪽에서 이제 일했던 사람이죠. 네. 어쨌든 이 사람이 지금은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평론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랜드먼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 글에서 오랜 기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양 국가들의 대북 위선이 악명이 높다. 위선이다? 네, 위선적인, 정책이 악명이 높다. 이러면서, 사실 북한은 실제 모든 나라들과의 관계 정상화를 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랜드먼이 이제 유엔의 안전보장 이사회 결정이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쓰는 걸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불공정하다. 이런 규제는 서양 국가들을 비롯해서 그 어떤 나라에도 해당되는 조치가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악명 높은 이중잣대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 안보리 결정 자체가 잘못된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네요. 네, 지금까지의 안보리 결정도 그쵸. 그리고 이번에 또 하면 또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주장을 좀 했었고요. 또 이제 이날 또 2월 7일 날 허핑턴 포스트 코리아라고 아시죠? 네. 네, 이건 다행히 한국말로 나와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허핑턴 포스트 코리아가 워싱턴 포스트를 인용을 했어요. 네. 네, 핵 전문가라고 주장하는 멜리사 해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미국에는 제임스 마틴 비확산 센터라고 있습니다. 제임스 마틴 누군지 궁금하네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냐면 핵 확산에 대한 연구를 하는 사람이에요. 이 멜리사 해넘이라는 이 연구원이 있는데 이 연구원이 뭐라고 주장했냐면은 핵인데 왜 로켓 얘기를 했지? 어쨌든 핵과 미사일은 항상 쌍으로 가니까. 네, 우리는 이것을 북한이 이제 쏜 거를 발사체를 우주 발사가 시도된 것이라고 확실히 말할 수 있다. 이런 종류의 로켓은 우주 발사체로서 설계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아주 확신에 차서 말하네. 그리고 멜리사 해넘 이 연구원이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간주를 하려면은 상당한 이 설계 변경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은 우리가 그걸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고 보려고 하면은 좀 설계가 변경돼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죠, 한마디로는. 네, 그렇게 얘기했고 또 독일의 분석기관 ST의 설립자이면서 북한 미사일 기술에 대한 전문가인 마르쿠스 실러라는 사람도 진짜 ICBM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인데 필요한 것과 다른 기술을 사용한 소형 위성 탑재 동체를 2년마다 발사한다고 해서 그런 목적에 훨씬 더 가까이 가는 것은 아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이것도 사실 제가 인용을 하다 보니까 이게 번역이 좀 직역이군요. 네, 이게. 좋지 않습니다. 네. 발로 번역했네. 네, 허핑턴 포스트 코리아가 좀 네.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ICBM 같이 비슷한 이런 위성 탑재 동체를 이제 2년에 한 번씩 발생한다 하더라도 무조건 ICBM 소위 말하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려는 목적에 무조건 가까운 그런 의도가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2년에 한 번씩 위성 쏜다고 해서 ICBM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다. 이런 소리군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여과학자 연합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한국에는 우려하는 과학자들의 연합. 엄청 다양해요. 왜냐면 Union of Concerned Scientists거든요. 아, 번역을 그렇게 한다? 엄청 다양합니다. 이 단체 이름이. 우려하는, 걱정하는, 근심, 걱정. 네, 그 중에 이제. 주입식 교육의 폐. 근데 이제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참여 과학자연합? 그러니까는 이제. 직접 번역하신 거예요, 이건? 아니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우려한다는 거는 자기의 과학기술을 어떻게 쓰일지에 대해서 걱정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여 과학자라고 볼 수 있어요. 자의 참여 과학자. 네, 적절하네. 네네. 여기에 데이비드 라이트라는 세계 안보 프로그램 공동 책임자가 있어요. 이 연합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위성 발사로 북한이 로켓 기술을 익히는 도움이 되긴 하지만 실제로 북한이 위성을 발사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위성 발사로 북한이 로켓 기술을 배우는 데는 좀 도움이 되겠지만은
북한의 목적은 위성 발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한 달쯤 후인 3월 3일에 독일의 이제 국제 방송인 독일의 소리가 있어요. 이 독일의 소리가 좀 한국에 있는 미국의 소리 같은 데인데, 자유 독일을 지향한다.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자유 독일. 독일은 지금 자유 아닌가? 아니, 그러니까 서독 그런 자본주의 체제를 옹호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그런 방송인 것 같아요. 독일의 소리가 최근 한반도 정세에 관련해서 동아시아 전문가인 루디거 프랑크라는 비엔나 대학에 있는 동아시아학 교수와의 인터뷰를 실었어요. 이 사람은 한국에서도 좀 유명한 유명한 사람이더라고요. 네, 이 독일의 소리가 이것저것 질문했습니다. 이번에 사상 최대 규모로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열렸다고 하고 지금도 독수리 훈련이 진행되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이 훈련이 현재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냐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프랑크 교수가 이미 한반도에서의 긴장 수위가 높은 조건에서 한미 합동 군사훈련이 북한이 또 다른 핵실험을 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고 해서 지금 이 시기에 합동 군사훈련이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또 이제 북한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가 북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거에 대해서 프랑크 이제 교수가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운영한 데 있어서 이제 이 사람 미사일 프로그램이라 했거든요. 네. 운영한 데 있어서 그 어떤 것도 수입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 북한이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데 자체 제품으로 한다는 거죠. 모든 거를. 그렇게 알고 있다. 제재가 북한이 핵실험하고 미사일 개발하는데 영향을 미칠 것 같진 않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제재해봐야 소용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이제 프랑크 교수는 KCNA 워치 인터넷 홈페이지가 인용을 좀 했었는데 북한의 위성 발사는 주권 국가의 합법적 권리라고도 주장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북한의 위성 발사를 문제시한다면 언젠가는 칼이 그 부엌에서 쓰는 칼이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북한에서는 칼도 팔 수 없다. 이런 새로운 결의를 채택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음식은 뭘로 요리하죠? 네. 가위로요. 하나 재밌는 건데, 별개로 제가 최근에 찾은 너무 재밌는 게, 중앙일보에서 단독 보도를 한 게 있는데, 한국에서 대북 제재 물품 중에 통돌이 세탁기가 있습니다. 통돌이 세탁기? 왜요? 네. 그걸로 뭘 만들어요? 그걸로 세탁기 모터로 원심 분리기를 쓸 수 있다. 통돌이 세탁기. 네. 근데 통돌이 세탁기, 한국에서 쓰는 세탁기의 모터는 일반적으로 RPM이라고 하는데 1분에 몇 번 도는가. 이거에서 세탁기가 최고 성능이 한 1200 정도 돼요. 1000 정도. 그러니까 1분에 1000번 돌면 많이 도는 거죠. 세탁기 모터는. 근데 원심 분리기는 4만에서 5만 RPM이거든요. 뭐야, 그럼 못하는 거잖아. 40배나 50배 정도의. 네. 근데 어쨌든, 통돌이 세탁기까지도 규제 품목이 들어가죠. 중앙일보도 문과인가 봐요. 어이가 없다, 진짜. 네, 어이가 없네. 세탁기로 우라늄을 분리한다, 뭐, 이런. 네네네네네네. 그런 식이라는데, 사실 식칼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팔 수 없다, 이렇게 할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네네.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KCNA 워치가 또 인용한 보도인데요. 페드로 바뇨스라는 스페인 육군 대령이 있어요. 네.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인공지구 위성 발사는 능력을 가진 모든 나라들이 다 하는 것으로서 북한에만 제재를 가한다는 건 좀 이중잣대다. 이렇게 주장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핵무기를 보유한 인도나 파키스탄도 정상적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누구도 문제시하고 있지 않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 외에도 이제 해외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대북 제재 문제점과 비효율성 계속 꼽고 있어요. 근데 이런 흐름 속에서 대북 제재 비효율성을 주장하는 기사들도 계속 다양한 매체에서 보도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수소탄 실험을 했을 때인 1월 7일에 독일의 소리가 제재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그만두게 하는데 실패해왔다. 왜 실패해왔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기사를 시키기도 했고요. 그리고 러시아의 소리라고 하는 스푸트니크. 네, 구러시아 소리죠. 이 스푸트니크에서는 국민대학교에 있는 안드레이 랑코프라는 교수가 있어요. 이 사람 러시아 사람 같은데 확인되진 않지만 어쨌든 이 안드레이 랑코프라는 교수의 주장 인용해서 보다 강력하지만 전혀 무의미한 대북 제재 조치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캐나다 연구소, 아까 캐나다 세계화 연구소라고 이제 CRG 세계화 연구소에서는 또 3월 8일에 왜 유엔 대북 제재가 문제인가? 이것은 바로 한반도의 미국화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네. 한반도의 미국화. 이 무슨 말일까요?
네, 더 아메리카니제이션 오브 더 코리안 페니슐라라고 해서 뭐냐면은 한반도를 미국으로 물들이겠다. 미국의 어떤 뭐 지배 아래 네, 두는 뭐 그런 거다. 뭐 이런 의미인 것 같네요. 네네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네요. 하여튼 뭐 이런 학자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를 그냥 흘려 들을 만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 곳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좀 이중잣 때 위험한 거죠, 은경 기자님.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위험한 이중잣대가 그냥 잣대가 아닌 우리나라를 향한 총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좀 이분들께서 좀 장악해 주시면 좀 한 국민으로서 조금 안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너무 매우 정리 잘하십니다. 한 큐에 정리해야 되나 한 번에. 네. 하여튼 뭐 이중잣대에 대해서 오늘은 잘 알아봤고요. 이것으로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우리 NK투데이가 협동조합인 것 알고 계시죠? 네, 언론 협동조합 NK투데이죠. 네. 근데 왜 협동조합이에요? 협동조합은 지분과 상관없이 조합원 모두가 동일한 권리를 갖는 민주적인 조직 형태거든요. 그래서 요즘 뜻있는 언론사들이 협동조합으로 바꾼 추세입니다. 네, 진짜 멋있어요. 그러면은 조합원이 되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일단 언론협동조합 NK투데이의 한 가족이 되는 특권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특권이요? 네. 그리고 각종 행사나 강연, 도서 판매 등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조합원에 가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 홈페이지에 조합원 가입 안내가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조합원에 가입하시려면 출자금과 월 조합비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북한 소식을 정확히 보도해서 통일을 앞당기는 언론협동조합 NK투데이의 조합원이 꼭 되어주세요. 그리고 조합원 가입이 부담되시면 유료 구독자로 가입하셔도 좋습니다. 혜택은 똑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nktoday.kr로 들어오셔서 확인하십시오.